쭈아입니다. 자, 오늘 코인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비트코인이 97,000달러 아래까지 쭉 뉴욕 시간 기준으로 빠지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했던 뉴욕 증시 상황을 좀 챙겨왔습니다. 왜냐면 좀 뉴욕 증시발 이슈가 좀 있는 만큼 이걸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오늘 뉴욕 쪽에서 발표됐던, 미국에서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강한 걸로 나오면서 뉴욕 증시도 다 빠졌어요. 나스닥도 2% 가까이 빠졌고요. 엔비디아 뭐 6%, 이런 대형주들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시총을 가진 이 엔비디아 같은 종목도 6%의 조정이 나올 만큼 간밤 뉴욕 증시에서의 조정 장세가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지난주에 제조업 같은 경우도 잘 나오면서, 나름 잘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 그리고 플러스 이날 고용까지 같이 발표가 됐죠. 졸츠 보고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 그 말은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증시처럼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가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증시가 떨어지고 코인이 떨어지는, 그런 새벽에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1월 뭐 금리 동결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됐고, 3월도 동결, 그래도 6월 정도나 돼야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새벽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보면 뉴욕 시간대 97,000달러까지 미끄러졌던 비트코인이 현재 우리 시간 기준으로 6시입니다. 저녁 6시. 전일 대비 5% 하락한 95,7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전주 대비는 3%의 반등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랜만에 12월 18일인가요? 이후로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회복해줬던 비트코인이 다시 9만 5천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간밤 내놓았던 코멘트를 확인을 해보면,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언급은 없었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25년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는데, 본인이 당선되고 취임이 되고 나면은 미국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자신감을 보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시장에 약간은 부정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코멘트는, 일론 머스크가 X에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이 탑재가 되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결제 옵션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법정화폐 위주로 진행을 하고,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면 추가적인 라이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럼에도 이 중국 자산 시장의 약세가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도 우선 나오고는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이 되면서 23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한 상황인데요. 위안화는 올해 들어서 1월에만 0.4% 추가 하락을 하면서 3개월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중국에서도 이런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중국의 이러한 부진, 내수 부진이든 전반적인 경제 부진이든 자산 시장에 대한 부진 자체는 비트코인에게는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입니다. 이 중국의 자본이 유출이 되게 되면은 그게 비트코인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라기 때문인데, 특히 중국의 자본 통제가 기존 경로를 통한 자본 유출을 어렵게 만들면서 오히려 지금은 비트코인이 자연스러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가 너무 강하고 트럼프가 직접 인플레나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언급을 할 만큼 뭐 사실 좋은 거죠. 경제가 좋으면 좋은 건데 이제 자산 측면에서는 특히 위험 자산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우리가 조금 기대를 했었던 X에서도 페이먼트 사업에 당장은 크립토커런시가 암호화폐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시장의 부담이고 그럼에도 반대로 중국 쪽에서의 이런 자산들이 부진한 모습이 코인 시장에는 긍정 이슈로 될 수 있다라는 좀 큰 그림에서의 시장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봤고요. 조금 더 비트코인 안으로 들어와서 데이터들 같은 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 잔액이 100달러, 그리고 1000달러 이상인 지갑의 수가 최근에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신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촉발을 들이면서 자산을 보유하기 시작한 흐름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달러 이상인 지갑의 총합이 3,700만 개 달했다라고 하고요. 암호화폐 소유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맞물리고 있고 특히 소매 투자자들이 전체 네트워크에 2억 개 이상의 알려진 지갑 중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보유율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시장의 회복력이나 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하락장에서의 생존 가능성 등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결제 채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소규모 지갑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소액으로 들고 있는 지갑의 수가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뜨겁다라는 상황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CEO는 올해 주요 테마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이 등장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회사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게 하나의 주요 테마로 떠오를 것이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 코멘트와 함께 또 같이 살펴볼 리스트는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44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 세 개다 이제 채굴 기업들입니다. 마라톤이 44,000개, 허트에이도 뭐 10,000개 정도, 테슬라가 9,700개, 그 밑에 코인베이스가 9,400개, 쭉 이제 블록 스퀘어는 이제 잭도시 창업자가 만든 거고요. 갤럭시 디지털부터 여러 기업들을 통해서 국가도 다 다릅니다. 상위권은 다 미국 쪽이지만 보시면 캐나다, 홍콩, 독일, 일본 뭐 여러 국가들 또 유럽 쪽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의 수가 늘어나는 게 올해 주요 테마가 된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가는 것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전해졌던 소식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이 썸즈업이라는 기업이 100만 달러로 비트코인을 10개 정도 매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100만 달러를 투자해도 비트코인 10개밖에 사지 못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100만 달러로 비트코인 10개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뭐 대충 순위는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60위권 정도. 그러면서 썸즈업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으로 주목을 했고 회사 재무 전략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앞으로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지불하겠다라는 계획까지 함께 밝혔는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맨 앞에 앞장서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뒤에 따라오는 좀 동생들을 잘 챙기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사례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소식들은 어쨌든 저희 시장 안에서는 다 긍정적인 하나의 모멘텀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측면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 95,000달러까지 내려가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95,000달러의 지지를 깨고 내려간다면 비트코인이 88,0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슈레거 분석가가 분석치를 공유를 했습니다.
다만 크립토로버 전문가는 약간의 반대 의견을 보였는데요. 지금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보인다라고 하면서 좀 반등에 대한 트리거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자라는 글을 또 25분 전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도 나는 비트코인을 계속 사겠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지금 세일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다고 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추세 안에서의 지지 라인들이 잘 지켜지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는 계속 지켜보시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크립토 전문가 또 이런 코멘트도 남겼습니다. 지금이 알트코인을 팔기에는 최악의 시간이다. 최악의 시간이다. 지금 알트코인을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 남색으로 칠해진 게 알트코인의 시즌이고, 하늘 회색으로 칠해진 게 비트코인 시즌을 의미하는데, 이제 막 한 줄기의 남색 빛이 시작되는 게 보이시죠? 한마디로 이 MBRB 차트를 기반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의 계절이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 알트코인을 파는 것은 말 그대로 최악의 시기에 파는 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알트코인들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의 약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더리움이 8%대 전일 대비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3,3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의 잠재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더리움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올 한 해 추가적인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이슈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재반등을 이끄는 요소들로는 지금 이더리움이 28% 공급량, 이더리움 전체 28%의 공급량이 이 스테이킹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평균 3%의 보상을 제공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테이킹 수익과 활용성이 이더리움의 잠재력 중에 가장 크게 평가되고 있는 요인이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 디파이나 뭐 NFT 또 스마트 계약 플랫폼 이런 곳에서 여전히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기술적인 신뢰도를 입증해 나가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서 올 한 해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 그리고 알트 시즌도 도래하고 있는 만큼 앞서서 크립토로버의 알트 시즌 지표를 봤는데, 알트 시즌 안에서의 가장 대장주인 이더이니만큼 알트 시즌과 관련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이제 갱콘 업그레이드 있었죠. 이더리움이 올해는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이제 거래 비용 절감이나 트랜잭션 처리 속도 향상, 뭐 데이터 용량 확장 등을 목표로 하는데, 이런 기술적 개선 덕분에 이더리움 생태계가 더욱더 확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NS에 트럼프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정말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이 리플 프로젝트를 우리가 작년부터 주목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트럼프 옆에 나란히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리플에 대한 확신이 더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는 5%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주 대비 여전히 10%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트럼프 정부의 수혜를 받는다는 건 가장 크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SEC와의 소송의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고, 만약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XRP를 기반으로 현물 ETF 출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리플의 사장인 모니카 롱 같은 경우도 리플이 다음 암호화폐 ETF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직접적으로 코멘트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난 12월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여러 거래 플랫폼에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리플을 기반으로 하는 현물 ETF까지 출시가 되면은 리플 개별 가격에게는 더 큰 호재로 확실히 작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도 저희가 함께 챙겨서 소식을 봤었는데 지금 많이 최근에 올랐었던 만큼 오늘의 하락폭도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깊습니다. 전일 대비 11% 하락하면서 0.34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미결제 약정 급증이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형 투자자들의 활동 강화가 시장 안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덕분에 도지코인이 올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도지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1월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익성이 가장 높았던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1일은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85%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2014년에는 250%, 21년에는 70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지 1월 되고 나서 이 알트코인들 안에서도 도지코인의 가격 반등이 가장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과 함께 도지코인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과거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놓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8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도지코인 이번 1월에도 추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 오늘도 함께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많은 전문가들이 기회다, 지금 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일 시장은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궁금한데 내일의 주요 이슈들 가지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